네,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러 가겠습니다. 처음에 차트 종류는 뭘로 하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고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에 있는 시트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디다 놓느냐? 새 시트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고 제4작업으로 이름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문제를 조금만 더 보세요. 아래 출력 형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로축 항목과 세로 갑축에 뭐가 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가로축 항목은 입주 청소, 인테리어 청소, 계단 청소 이런 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범례를 보세요. 범례 비용과 파견 인원이 범례로 가 있다는 것은 이래 이것이 세로 갑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로 항목축에 와야 되고 어떤 게 세로 갑축으로 와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가로 항목축과 세로 갑축으로 지정할 범위를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예, 이제 하겠습니다. 아래 엑셀 문서 누릅니다. 입주 청소, 인테리어 청소, 그게 어딨나요? 작업 항목입니다. 2.4부터 2.12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이게 가로 항목축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파견 인원과 비용이 세로 갑축으로 와야 됩니다. 블록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범위와 파견 인원 그리고 비용 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되셨죠? 네.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 탭을 누르고 묶음 세로 막대형이 들어있는 곳을 누르고 2차원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거를 누릅니다. 되셨죠? 네. 이제 위치를 보겠습니다.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상단에 차트 이동 클릭, 새 시트에 클릭, 제4작업으로 이름 변경,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실 게 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 항목축을 봐주세요. 여기서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빠져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내가 블록 지정한 것 중에서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가로 항목축을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데이터 선택을 누릅니다. 데이터 선택에다가 클릭, 오른쪽에 보면은 가로 항목축 레이블에 가로 항목축 값들이 들어있죠. 여기서 입주 청소는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 청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실 청소는 없습니다. 체크 해제. 계단 청소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 있습니다. 그리고 줄눈 시공 있습니다. 건물 외벽 청소 체크 해제. 그리고 바닥 왁스 작업 있습니다. 두 개를 선택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전산실 청소와 건물 외벽 청소 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가로 항목축 레이블들이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차트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번, 화면 왼쪽 상단에 빠른 레이아웃 눌러서 레이아웃 3을 선택합니다. 빠른 레이아웃 누르시고 레이아웃 3 클릭. 스타일은 1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세요.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 지정하는 거와
제목 서식 지정하는 거 2개가 있습니다. 예, 먼저 제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봄 / 사무실 클리닝 사업 현황 분석. 네, 제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홈 / 사무실 클리닝 사업 현황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써야 되니까 눈으로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엑셀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역에는 차트 영역 서식, 그리고 그림 영역 서식, 또 제목 영역 서식, 이렇게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선택해 놓은 그 영역이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이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홈 탭을 누르고 글꼴 굴림의 11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굴림 입력하고 엔터. 크기는 11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차트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차트 영역 서식 누릅니다.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띄워놨습니다. 채우기 누릅니다. 뭘로 채우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질감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고 파란 박엽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클릭하고 질감에 클릭해서 파란 박엽지 누릅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림 영역 하겠습니다.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배경 1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클릭만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뭘로 채우죠? 흰색으로요. 단색 채우기. 색은 흰색, 첫 번째 거 배경 1.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목 서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클릭. 목자 뒤에다가 클릭. 깜빡깜빡 거려야 됩니다. 지웁니다. 그리고 글자 입력해 주세요. 제목 입력합니다. 홈 / 사무실 클리닝 한 칸 띄우고 사업 현황 한 칸 띄우고 분석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해 주세요. 홈 / 사무실 클리닝 사업 현황 분석입니다.
되셨죠? 예. 이제 테두리에다가 클릭하시고 글꼴은 굴림, 이미 굴림 아까 차트 영역에서 해놨습니다. 뭘 바꿔야 되죠? 크기 굵게 합니다. 크기는 20, 굵게 누릅니다. 그리고 채우기 하라고 되어 있네요. 흰색 배경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테두리 줍니다. 오른쪽에 단색 채우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테두리 누릅니다. 실선 검정으로 합니다. 검정 텍스트 1 이렇게 해서 제목은 또 끝났습니다. 영역 서식, 그림 영역, 그리고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제목 서식 이렇게 세 가지 했습니다. 요번에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계열에 대한 겁니다. 파견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그리고 변경 후 보조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차트 영역에다가 클릭하세요. 차트 영역에다가 클릭하시고 화면 상단에 차트 도구 디자인으로 클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클릭이 안 되신 분은 디자인 탭에 클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세요.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차트 종류 변경. 오른쪽 상단에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고 왼쪽 아래 콤보 클릭, 콤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뭐를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해야 되는지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파견 인원을 꺾은 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비용은 또 반대로 클릭해서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바꿉니다. 파견 인원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비용은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고,
파견 인원은 보조축에 체크.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또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계열에 대해서입니다. 막대 하나하나를 계열, 꺾은 선 하나하나를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계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열 표식, 즉 꺾은 선형의 표식을 마름모 크기 10으로 변경하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우선 표식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꺾은 선형에다가 클릭합니다. 꺾은 선형에다가 클릭하면은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마다 조절점이 생깁니다. 여기가 표식입니다.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표식 누릅니다. 표식에 클릭. 표식 옵션으로 갑니다. 표식 옵션 클릭. 기본 제공.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 클릭하고 바로 아래 형식을 마름모로 변경. 그리고 크기를 10으로 변경. 되셨죠? 네.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눈금선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값을 표기하겠습니다. 문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값을 표기했는지 보세요. 바닥 왁스 작업에 대해서 레이블을 표시했습니다. 예. 바닥 왁스 작업에 데이터 계열 클릭합니다. 한번 클릭하면은 모든 계열이 다 선택됩니다. 다시 한번 바닥 왁스 작업에 클릭. 되셨죠?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 위에 이렇게 값이 추가됩니다. 이번에는 눈금선, 주 눈금선에 클릭. 양쪽에 조절점이 다 생겨야 됩니다. 오른쪽에
선 중에서 대시 종류를 눌러서 파선으로 변경, 파선에 클릭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조축을 보세요.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최대값 옵니다. 단위는 1입니다. 1, 2, 3, 4, 5. 그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선이 들어갔습니다. 까만 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왼쪽에 기본축에도 들어가고 아래쪽에도 들어갑니다. 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선을 넣어줘야 됩니다. 먼저 보조축부터 하겠습니다. 보조축에다 클릭합니다. 보조축에 클릭. 오른쪽을 보세요. 축 서식이 떠 있습니다. 축 옵션을 누릅니다. 축 옵션 클릭하고 맨 위에 보세요. 위에 눈금, 예, 제가 잘못 눌렀네요. 축 옵션입니다. 축 옵션, 축 옵션의 축 옵션입니다. 거기에 최대 얼마? 5. 주 단위는 1입니다. 변경합니다. 엔터 한번 치세요. 그러면 보조축에 0부터 5명까지 1씩 증가되는 눈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대로 또 축서식에서 채우기 및 선을 누릅니다. 채우기 및 선을 누릅니다. 그리고 선의 실선 검정으로 바꿉니다. 선색 바뀌었습니다. 이제 왼쪽에 기본축에 클릭. 기본축도 선, 실선. 색은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가로 항목축 클릭. 실선으로 변경. 그리고 바깥에 클릭해 보시면 까만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되셨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설명선을 넣어줍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도형
두 개 남았네요. 범예하고 도형 2개 남았습니다. 먼저 범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잠깐 차트 모양 좀 보겠습니다. 글자를 보세요. 비용 단위 원이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어디서 바꾸나요? 화면 상단에 차트에다가 클릭하세요. 차트에다가 클릭하시고 화면 상단에 차트 도구 아래 디자인을 누릅니다. 오른쪽에 데이터 선택 클릭. 요거까지 하고 싶게요. 편집 누릅니다. 지금 잠시 취소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어떤 거에 대한 건지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바로 편집을 눌렀습니다. 비용 단위 원입니다. 비용 단위 원. 그리고 편집을 누릅니다. 비용 단위 원이라고 입력. 비용 단위 원을 다시 한번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차트 안에 범예가 바뀌었습니다. 되셨죠? 차트의 마지막 하나 남은 도형 넣는 거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설명선을 넣는지 보세요. 네, 데이터 레이블 값이 있는 지점을 가리키게 했고 최다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하러 가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클릭. 설명선에서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값이 있는 근처에다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리키는 부분에 노란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됐죠? 그리고 위에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 홈을 누르고 글자 색 검정 합니다. 글자 색 검정. 그리고 입력합니다. 최다
작업입니다. 최다 작업입니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중간 정렬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세요. 제 4작업이 맨 앞에가 있죠? 맨 뒤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누르고 저장 클릭.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차트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창을 닫겠습니다. 엑셀부터 띄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조금 이따 띄워주시고 엑셀 실행합니다. 엑셀 실행합니다. 먼저 문제는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있습니다. 근데 차트는 우리가 이제 만들면서 제4작업이 추가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미리 추가를 해놔야 되죠. 시트 추가합니다. 워크시트 추가 몇 개? 3개. 아래를 보세요. 시트 1 추가해서 3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워크시트 이름 변경. 제1작업, 2작업, 3작업. 시트 1에다가 더블 클릭. 제1작업 엔터. 시트 2 제2작업 엔터.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까지 적어 놓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제1, 2, 3 작업은 A열 너비가 1이어야 합니다. 네. A열 너비 지정합니다. 열 너비는 1로. 그런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작업 시트 다 해야 됩니다. 제1작업에다가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또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제3작업까지 모두 선택합니다. Shift 키 누르고 제3작업에다가 클릭. 화면 상단에 그룹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A열 머리글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열 너비 클릭 1로 확인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꼭 그룹 해제 제1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 시트에 클릭하고 위에 그룹을 해제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 블록 해제하고 제3작업도 블록 해제하세요. 각각 누르면서 A열이 제대로 됐는지도 보시고 블록도 해제하시고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찾아보기 누르고 문서 폴더에 ITQ 폴더를 열고 수험번호 8자리 원하는 숫자 입력 그리고 다시 이름 입력 그리고 저장 누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장을 해놓고 하면서 저장해 중간중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글꼴을 지정합니다. 기본 글꼴을 뭘로 하라고 했는지 이제부터 문제를 보는 겁니다. 기본 글꼴 지정합니다. 예, 문제 띄워보겠습니다. 제1작업의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되 예외적인 거는 출력 형태를 보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지정합니다. 굴림에 11포인트로 합니다. 워크시트 제1작업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1작업에 클릭되어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컨트롤 A 누릅니다. 모두 선택한 다음에 화면 상단에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굴림으로 입력하고 엔터. 크기는 이미 1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블록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병합을 해야 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셀 병합합니다. 셀 병합은 B13부터 D13 그리고 B14부터 D14 그리고 G13부터 I13 여기를 먼저 셀 병합을 시켜 놓으세요. 데이터 입력하기 전에. 예. 그리고 지금 하나 안 할 뻔했습니다. 글꼴 지정하고 가운데 맞춤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예.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컨트롤 A 다시 한번 하고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아까 굴림하고 11포인트하고 가운데 맞춤 같이 하세요. 예, 그리고 블럭 해제하시고 셀 병합하겠습니다. B13부터 D13 블록 지정합니다. 컨트롤 키 누릅니다. 바로 아랫줄 B14부터 D14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계세요. G13부터 I13 여기를 셀 병합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만약 병합을 안하고 글자를 쓰면 한쪽으로 쏠려갖고 글자가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합하려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미리 병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문제에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요거를 입력을 하시는데 예, 요거 보시면서 입력하는 것보다 제 거 보시면서 입력하는 게 낫겠죠? 예. 먼저 B4에다가 클릭합니다. 조금 데이터가 희미합니다. B4에다가 클릭하시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폭을 늘려야 되는 거는 그때그때 늘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줄로 입력할 때는 한 줄을 입력하고 Al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Alt 엔터 쳐서 두 줄로 입력해야 되는 거는 Alt 엔터 이용합니다. 예, 이렇게 입력하세요. 예, 그리고 글자 쓰시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제가 고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다 입력하신 분은 중간중간 저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 입력하셨을 거라고 믿고 하겠습니다. 폭을 넓혀줘야 되는 거 있으시면은 지금 조금씩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 높이를 조정하겠습니다. 행 높이 제목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1, 2, 3 행을 높이를 조절하겠습니다. 1행 머리글부터 3행 머리글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높이를 얼마로 할까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21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행 높이 클릭 21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사행은 조금만 아래로 늘리세요. 사행만 조금만 아래로 늘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5행 머리글부터 14행 머리글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17로 조정하겠습니다. 오른쪽 키 눌러서 행 높이 17 블럭 해제합니다. 1행부터 3행까지는 제가 21로 했는데 21로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행은 조금만 아래로 늘렸습니다. 나머지 5행부터 14행까지는 17로 했습니다. 예, 이것도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예, 그때그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을 만들겠습니다. 문제를 봐야 되겠죠? 예. 문제 보겠습니다. 제목은 도형 십자형으로 하고 그림자 오프셋 위쪽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교육 온라인 신청 현황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글꼴은 굴림이고 24포인트고 검정색 굵게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위치를 보세요. B열부터 G열까지 되어 있습니다. G열 꽉 차게 안 되어 있고 결제는 안 하고 조금 띄웠습니다. 예, G열 한 반 정도 차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삽입에 도형을 누르고 기본 도형에서 두 번째 줄 끝에서 세 번째 십자형에다 클릭합니다. 십자형에 클릭. 그리고 B1부터 B1에다 딱 붙지 마시고 살짝 띄우고, 그리고 드래그해서 G열 반 정도 차지하게 만듭니다. 위아래 살짝 띄웠습니다. 되셨죠? 이제 여기에다가 무슨 색으로 채운다? 노란색으로 도형 채우기. 노란색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위쪽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프셋 위쪽 바깥쪽 세 번째 줄 두 번째 겁니다. 오프셋 위쪽 선택합니다. 클릭. 그리고 홈 탭을 눌러서 굴림 입력. 꼭 입력할 때는 엔터. 크기 24. 그리고 검정색. 그리고 굵게. 중간 맞춤, 가운데 맞춤 둘 다 선택합니다. 커서가 가운데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데이터 입력, 아니, 글자 입력합니다. 데이터, 분석, 교육, 온라인, 신청,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되셨죠? 네. 이제 바깥에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결제란을 만들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결제란 이거를 만들어야죠. 우선 만들고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입니다. 예. 어디다 만들라고 했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먼 곳에다 만들라고 했습니다. L20에다가 만들겠습니다. L과 20이 만나는 셀 L20 셀에다 클릭합니다. L20 셀에다가 작성하겠습니다. 결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확인이네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확인입니다. 예. L20에다가 확인, M20에다가 담당, 그리고 N20에다가 팀장, 그리고 O20에다가 부장 입력, 되셨죠? 21행을 높이를 늘리겠습니다.
21과 22 사이에 선에다 갖다 대시고 행 높이를 늘립니다. 그리고 L20과 21을 셀 병합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L열의 폭을 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확인이라는 글자를 세로 쓰기 합니다. 세로 쓰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눌러서 세로 쓰기 누릅니다. 그리고 블록 지정해서 모든 테두리 넣어줍니다. 모든 테두리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결제란을 만들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결제란을 원본 만들어 놨습니다. 결제란 보세요. 결제란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원본을 블록 지정합니다. L20부터 O21 블록 지정하고 홈 탭 바로 아래 클립보드에 복사라는 걸 그냥 누르면 안 됩니다. 목록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림으로 복사, 그림으로 복사 누릅니다. 확인 누르세요. 그리고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붙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졌습니다. 원본을 블럭 지정하고 그림으로 복사를 누르고 확인 누른 다음에 임의 셀에 붙인다 까지 했습니다. 이제 드래그해서 있어야 될 자리로 옮기겠습니다. 여기에 갖다 놓고 크기 조정합니다. 예, 폭은 아래 보시면 수강료, 수강기간, 신청 인원 10폭에 맞춰주시는데 좀 결제란이 좁아요 할 때는 다른 열의 폭을 조금씩 늘려서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결제란, 예. 이제 결제란 원본을 삭제해야 됩니다. 결제란 원본이 어딨나요? 아래 있죠?
L20부터 21행까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행머리글 20, 21행을 삭제하면 되죠. 20, 21행을 블록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 누릅니다. 결제난 원본을 삭제해도 복사된 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셀 서식 지정하겠습니다. 숫자는 어떻게 표기하라고 아까 문제에 있었냐면은 숫자는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맞춤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셀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이제 쉼표 넣을 거 넣어야 되고 오른쪽 맞춤을 해야 됩니다. 셀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을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신청 인원 G5부터입니다. G5부터 수강료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계세요. 순위도 숫자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강좌 개수 값이 들어갈 곳 2, 13, 2, 14 그리고 J 14 이렇게 지정합니다. 숫자가 들어갈 지점 셀을 모두 선택합니다. 수강기간은 문자입니다. 네. 하나 빼먹을 뻔했습니다. 어디냐고요? 최대 수강료 단위원 J 13셀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쉼표 유형 누르고 오른쪽 맞춤 누릅니다. 쉼표 스타일이 들어갈 숫자 셀들을 모두 지정하고 쉼표 스타일 누르고 오른쪽 맞춤을 누릅니다. 되셨죠? 예. 숫자 값이 입력되어 있거나 아니면 숫자 값이 들어갈 셀 모두 선택해서 쉼표 스타일 그리고 오른쪽 맞춤 누릅니다. 되셨죠? 네. 이번에는 테두리 지정하겠습니다. 테두리 지정합니다. B4부터 J 14까지 전체 블록 지정합니다.
모든 테두리 누릅니다. 모든 테두리. 그리고 그대로 계세요. 바깥쪽은 굵은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목록 화살표를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 블록 해제합니다. 바깥쪽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블록 지정해서 이곳의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넣어줍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블록 해제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표시 넣어줍니다. X가 들어갈 부분이 어디냐? F13, 14 대각선 X 표시 넣어줍니다. 셀 병합합니다. 먼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고 셀 서식은 단축키로 컨트롤 1입니다. 컨트롤 1을 누르고 셀 서식 들어가세요. 그리고 테두리 왼쪽 오른쪽 대각선 누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셀색 채웁니다. 어디를 색을 넣어줘야 되나요? 문제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무슨 색으로? 주황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채우겠습니다. B4부터 J4까지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에 클릭합니다. 셀색 채우기 누르고 주황을 클릭합니다. 주황에 클릭, 주황에 클릭합니다. 블록 해제합니다. 되셨죠? 예. 이번에는 유효성 검사합니다. 어디에? 문제 보세요. 강좌명 바로 옆 셀에 여기에 유효성 검사합니다. 문제를 보세요. H14 셀에 강좌명을 선택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강좌명이 C열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목록으로 표시되게끔 만들라는 얘기죠. 유효성 검사하겠습니다. H14 셀에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클릭.
오른쪽에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르고 제한 대상은 목록, 원본은 강좌명 C5부터 C12까지입니다. 원본 범위는 여기입니다. 확인을 누르세요. 그리고 H14셀에 하나를 선택해 놓습니다. 첫 번째 거 R 머신 러닝 클릭. 또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 서식 G5부터 G12셀에 대해서 명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을 붙이겠습니다. G5부터 G12 신청 인원 셀 서식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에 클릭, 사용자 지정 누릅니다. 우리는 쉼표 스타일을 넣어줬기 때문에 세 자리마다 쉼표 유형이 들어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식에 클릭합니다. 샵, 컴마, 샵 0으로 되어 있는 형식을 클릭하시고 뒤에다가 명자를 붙입니다. 그냥 붙이셔도 되고 큰 따옴표를 넣어갖고 붙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확인 누릅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H5부터 H12까지에 대해서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수강료로. H5부터 H12셀을 블록 지정합니다. 이름 정의합니다. 블록 지정하고 이름 정의란 여기입니다. 이름 정의란이 여기입니다. 클릭하시고 수강료로 입력, 엔터 꼭 칩니다. 그래서 범위명이 수강료로 되어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해서 셀 서식과 그리고 제목, 결제란 만드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함수로 값을 구하는 거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장합니다.
저장해서 다음 시간에 열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